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얘기 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월요일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32%였습니다. 34.5에서 더 떨어졌죠.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3.7까지 치솟았는데요. 긍부정 평가 간 차이가 무려 31.7%, 거의 2배가 넘죠. 자, 그런데 이제 이틀 후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025명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조사 대비 3.1% 긍정평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죠. 35.6%. 그러나 여전히 높고 부정평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61.6%. 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국정 지지도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계속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좀 꼽아봐야 되는데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죠. 최 교수님은 하나만 꼽자면 뭐가 제일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하나만 꼽자면 저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측근 인사, 비선 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한 명씩 사표를 내고. 근데 해명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거기도 또 여당이죠.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이 7급으로 넣어달라고 누군가를 추천을 했다. 근데 9급으로 해서 그것도 좀 서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사가 정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당선되기 전에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호와 일치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국민들의 실망이 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 검사 생활하면서 하셨던 사업가들 자제분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의 자제라든지 또는 극우 유튜버의 누나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지율 하락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만 꼽자면요. 네, 당연히 인사죠. 요즘처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이렇게 뼈저리게 와서 닿는 때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YS가 옛날부터도 인사다 만사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딱 그 말을 지금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다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도 예를 들어 대통령실, 청와대 부분적으로 아는 지인들 자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고용한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처럼 많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국민들이 일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명해진 발언이 있잖아요.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지금 인선하는 걸 보니까 사람에 충성하는,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잔뜩 지금 대통령실을 채워놨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실제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좀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게 대응 자세,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잖아요. 태도의 문제가 더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발언, 해명하는 이제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부적절하다. 그래서 국민들 분개를 더 좀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결국은 사람들을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참모들이 조언을 해야 되는 거죠. 쓴소리도 하고 자기 잘릴 각오 하고 대통령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건대는 거의 지금 전무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가도 대통령이 잘못 말해도 대통령실 안에서 아마 그 누구도 지금 직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대략 그런 거라, 분위기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 뭐 개편을 하지 않으면 답이 잘 안 보일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인적 구성으로는 고전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아, 예. 예. 그렇다면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예, 지난 4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 답변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으로도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죠. 원인을 알면 어느 정권이나 잘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원인을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야당 쪽에서는 당장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원인을 결국 잘 모른다는 얘기냐. 예. 이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야당 쪽에서 지적을 예. 하기도 했는데 뭐 말이 약간 살짝 조금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제는 여론을 조금 의식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예. 뭐 원인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방송에서 열심히 뭐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각 언론사에서 보도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분석 보도 그렇죠. 기사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뭐 대략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인사 문제라는 거. 예.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부터는 교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아직까지 발현되고 있지 않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달라진 대통령의 소통 방식. 최근에 장관들, 스타 장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참모들, 수석들, 직접 기자들 자주 만나라.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야기해라. 본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어떻게 하면 좀 분산시키면서도 소통을 강조하는 약간의 변화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죠. 최 수석이 처음으로 브리핑실로 직접 내려와서 대통령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일종의 메시지 관리, 좀 신경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약식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아니면 수석들이 발언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네. 뭐 발언을 해봐야 별로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현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통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계속 유지하겠다면 뭐 유지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통령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뭐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세부적인 얘기들은 장관이나 수석들이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더라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대통령의 한마디는 결국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고 그 말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식 기자회견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만약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말을 원론적인 대답에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장관이나 수석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출범한 지 2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지금 귀에 걸리는 게 레임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권 말기에 나오는 또는 뭐 한 최소 1~2년 남았을 때, 임기 남았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정하고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를 비판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을 썼죠.
자, 지금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지율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이 정도 지지율은 사실 레임덕 현상에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집권한 지 지금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건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례적으로 MB 때 광우병 때 좀 특수 케이스가 뭐 있었고요. 네, 그건 이제 특수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뼈아프게 지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원내대표 대표 연설에서 인사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대안이 없는 부분, 무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것이죠. 뭐 당연히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야당의 얘기니까 그냥 뭐 정치 공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윤석열 정부는 오늘 얘기를 좀 잘 듣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관점이 가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야당이 있고 좀 더 세게 강하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의견도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된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사 문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약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잘 인식돼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들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도 지지율 하락, 인사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검찰 출신들의 집중된 인사뿐만 아니라 사적 채용, 최근에 불거진 문제 굉장히 좀 위중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었죠. 해명이 더 지금 최악이었다. 그래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권성동 대행이 오늘 SNS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뜨거웠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보는 게 더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한 사과입니까? 진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내놨더라면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 일파만파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서 패러디물이 등장하고 뭐 정치인으로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유명해지는 거는 사실은 또 뭐 반길 일도 아닌데 그 패러디 대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조소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본인이 예전에 강원랜드 그 채용 관련해서 뭐 영향력 행사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 부분까지 다시 소환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당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또 회의론도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렇게 좀 몰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지금 사과를 내놓은 그런 형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많이 반감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윤 갈등으로 악연이 있죠. 추미애 전 장관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정부를 작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추 전 장관의 등판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SNS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 뭐라고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글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는 말은 검찰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다.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을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SNS 활동을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